핵심 이론 07 지방죽 탄화수소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 첫 번째로 이제 사이클로알케인이 나왔는데요. 사이클로알케인의 기본식은 CnHen, 알켄하고 동일한 형태를 지닙니다. 하지만 알켄과의 결정적 차이는 탄소의 구성이 3개 이상,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 개의 탄소 원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탄소에 수소가 결합한 형태를 지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첨가가 아닌 치환 반응을 하고 탄소의 수에 따라서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프로, 뷰테인, 펜테, 헥세에 따라서 탄소의 수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탄소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가 각각 2개씩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지니는 거죠. 이게 사이클로프로페인의 구조식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양이 고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리고 알켄족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확인하려면 구조식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자, 두 번째 석유. 석유는 주성분이 이제 지방족 탄화수소 8에서 90%, 방향족 탄화수소 5에서 15%, 그리고 탄화수소가 아닌 이제 비탄화수소 5% 이하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보통 이제 분별 증류를 통해서 이제 끓는 점 차이로 여러 가지 그 유분을 분리하는 그런 분별 증류 방법으로 원유를 나누죠. 두 번째 이제 옥테인가, 옥탄가라고 하는데요. 이 값이 내연기관에서 공기와 혼합해서 연소할 때 노킹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값이거든요. 노킹이라는 게 그 엔진을 이렇게 두드리는 불규칙한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엔진 내부에서 이런 그 소리가 나면서 마찰이 생기거든요. 노크가 안 생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노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산식 보면 이제 아이소옥테인과 이제 헵탄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 이 숫자가 크면 옥탄가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소옥탄에 가까운, 그러니까 옥테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킹이 좋고 좋은 연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에틸납은 탄화수소 물질과 납을 혼합시켜서 만든 물질인데 이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옥탄가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킹을 제어하는 물질로 이렇게 썼었는데 얘가 이제 그 납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입니다. 다음 중 포화탄화수 화합물은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랑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뭐냐 그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사이클로헥세인인데 이게 모두 이제 수소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2번 다음은 혼합물과 이를 분리하는 방법 및 원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쭉 보시면 자, 뭐 1번, 2번, 3번은 다 맞는데 석유하고 벤젠은 기본적으로 이제 끓는 점이 다른 물질입니다.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죠. 우리가 원유를 이제 시추하면 그 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을 분별 증류법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핵심 이론 08 지방족 탄화수소 유도체. 우선 지방족 탄화수소 유도체라는 말 자체가 이 지방족 탄화수소 외 다른 치환기, 수소 대신 이제 다른 치환기가 붙은 형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작용기별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이제 이 중에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게 이제 알코올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코올류는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록시기로 치환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류의 특징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술 같은 게 여기 포함되잖아요. 에탄올. 그래서 무색의 휘발성 액체, 그리고 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름에 좀 친한 친유성기와 친수성기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식을 보면 이렇게 쭉 친유성기가 있고, 네, 하이드록시기가 친수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질은 이제 탄소수가 적을수록 이제 물에 잘 녹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용해도가 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소 결합이 있어서 탄소수가 비슷한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이제 물리적 결합력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이제 알데하이드가 되고, 네, 요게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네, 카복실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이제 케톤이 된다. 네. 그리고 카복실산 반응에 에스테르와 물을 생성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류법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1가, 2가, 3가, 이 OH의 숫자가 1개, 2개, 3개죠. 그래서 글리세린을 우리가 3가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1가 알코올 중에 알킬기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이제 1차와 2차와 3차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알킬기가 하나면 1차고요. 2개면 2차고요. 3개가 있으면 3차 알코올이 됩니다. 그럼 알코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탄올 화학식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술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무색, 휘발성 액체, 특유의 향이 있다. 살균 작용,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나트륨, 금속 나트륨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이제 연소할 때 연한 불꽃을 내면 탄다. 이 정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화학식 암기하시고요. 이제 얘는 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시면 죽어요. 자, 극성 분자 수소 결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체 흡수 시 포말데히드로 변환되어서 치명적이다. 네, 메틸알코올 마시면 큰일 납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에틸알코올의 화학기호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잘 나오는 게 이제 메탄올이랑 에탄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소가 두 개일 때 에탄올이고 탄소가 하나일 때가 네, 이게 메탄올입니다. 이 두 개만 외우셔도 사실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아세톤 메탄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화점이 높지 않죠. 네, 연소가 잘 됩니다. 낮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1차 알코올로 분류되는 것은 이거 시험 보실 때 자, 1가, 2가, 3가는 자, 하이드록시기 수예요. 그리고 1가 중에 1차, 2차, 3차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알킬기의 수라고 했습니다. 요게 하나냐, 요게 둘이냐, 요게 셋이냐. 네,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문제 중에 보면, 그래서 1차 알코올의 이제 구조식을 한번 써보면, 중앙에 탄소가 있고, 하이드록식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여기 이제 알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C는 하나, 둘,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OH. 이게 이제 희성식이죠. 그래서 답은 이게 대표적인 1차 알코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이론 공부, 지방족 탄화수 유도체. 자, 이 부분에서는 에테르류와 알데하이드류와 케톤류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 알데하이드류가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우선 에테르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에테르류는 네, 이 작용기가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에테르기라고 합니다. 구조식은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죠. 네, 얘는 산소 혼자 하나에 두 개의 알킬기가 연결된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냄새가 상쾌하고 색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끓는 점이 낮다. 지방, 왁스, 수지, 고무 등의 용매로 쓰인다. 네, 의학적으로는 마취제로 이용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틸 에테르가 있다. 뭐 이런 내용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알데하이드류. 요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 은거울 반응이나 뭐 펠링 반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대표적인 알데하이드 네, 화합물이 무엇이냐, 이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다시 보실게요. 자, 알데하이드류는 요 이제 CHO 작용기를 포밀기라고 하는데, 포밀기와 이제 탄화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특이한 반응을 두 가지를 합니다. 은거울 반응은 이제 알데하이드류와 네, 여기 알데하이드류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톨렌스 시약이라고 해요. 네.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데하이드류와 이 톨렌스 시약이 반응을 했을 때 은거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은거울 반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암모니아성 질산 용액을 우리가 톨렌스 시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유도하는 그 이제 화학 물질은 알데하이드류이다. 이런 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펠링 반응은 똑같이 이제 알데하이드류, 즉 이 CHO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과 이제 구리를 같이 결합을 했을 때, 네, 네, 산화제일구리가 석출이 됩니다. 산화제일구리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죠. 이 반응을 펠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링 반응, 은거울 반응, 예,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화합물질이 뭐냐, 탄화수소가 뭐냐, 그럼 알데하이드류고요. 알데하이드류의 작용기는 네, CHO가 붙어 있는, 이 작용기가 붙어 있는 그런 그 탄화수소겠죠. 그래서 은거울 반응이나 펠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화학물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양한 화학식이 있을 때 이 작용기가 붙어 있는 그런 그 답을 추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알코올이 이제 불충분하게 산화가 되면 네, 이제 알데하이드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산화되면 이제 카복실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차 알코올이죠. 자, 3번 이제 알데하이드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포말데이드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취제이자,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메탄올의 대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메틸알코올을 우리가 잘못 마시면 이제 흡입을 하거나 마시게 되면 눈을 멀거나 사망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유발하는 물질이 이제 폼알데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 숙지를 해두시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메탄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다. 폼알데히드는 이 화학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네, 폼알데히드입니다. 자, 두 번째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네, CH3에 그리고 요게 이제 R이고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고 네,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얘도 술의 주요 성분인 에탄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거울 반응과 펠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알데하이드류는 음거울 반응과 펠린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 모든 알데하이드류는 네, 이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 로자닐린, 페닐하이드라진 반응을 통해서 검출한다. 그리고 이제 제법은 에틸렌을 산화시켜서 공업적으로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에틸렌이죠. 그래서 네, 산소와 이렇게 반응시켜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합성수지, 환원제, 방부제 원료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케톤류 보시겠습니다. 케톤류는 그 카르보닐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카르보닐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탄화수와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탄화수소가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그리고 이게 카보닐기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톤류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반응성이 큰 이상적인 화학 중간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과 반응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케톤류에 해당이 되고요. 만드는 것이 쉽고 용매로 가장 널리 사용한다. 다양한 물질과 이제 반응을 잘 하니까 우리가 이런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약, 레커, 옷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케톤류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세톤, 네, CH3, COCH. 우리가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를 지울 때 아세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케톤류의 가장 간단한 기본꿀이 바로 아세톤입니다. 네. 상온에서 무색이고 네, 물 알코올 대부분의 물이 잘 녹고 네, 휘발성, 인화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설명 네, 꼭 숙지를 해두셔요. 핵심 예제 9-1번 알데하이드 검출 반응에 이용되는 은거울 반응에서 사용되는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을 우리는 톨렌스 시약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거 암기 꼭 해두세요. 시험 문제에 네, 자주 나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나트륨과 반응해서 수소를 생성시키고 은거울 반응을 한다. 뭐 이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은거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네는 네, 이제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죠. 알데하이드기는 네, 요거잖아요. 요게 있는 게 지금 없죠. 얘도 없고요. 얘도 없고요. 요게 있네요. 네, 얘가 포말데히드죠. 네, 그래서 알데하이드기가 있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알데하이드 검출에 주로 쓰이는 시약은 보면 이제 펠링 반응, 은거울 반응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네, 펠링 용액을 통해서 알데하이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있으면 네,
제일산화굴이 나온다고 했죠. CU2O. 그 위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플러스 네, 구리와 네, 요 알칼리성 상태에서 결국에 뭐 석출되는 것이 제일산화구리 이렇게 석출이 되죠. 네, 그래서 펠링 반응을 통해서 이제 알데하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구리가 석출되면 네, 알데하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펠링 용액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은 이것도 뭐 같은 문제죠. 네, 알데하이드기가 있는 물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포말데히드. 답은 4번입니다. 자, 산화되면 카복실산이 되고 환원되면 알코올이 되는 것.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네, 알코올, 에틸알코올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가운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어요. 이게 작용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카복실산으로 갑니다. H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환원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화입니다. 네, 그래서 네, 환원되면 알코올이 되고 산화되면 카복실산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다. 답은 3번이죠. 9-6번. 알데하이드는 공기와 접촉했을 때 네, 무엇이 생성되는가? 공기와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산소를 얻는 거고요. 산소를 얻는 것은 이제 산화하는 거죠. 예, 알데하이드는 기본적으로 산화했을 때 카복실산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 거랑 같은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산화됐다라는 것은 이제 산소와 공기와 접촉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복실산을 생성을 한다. 답은 2번입니다. 9-7번 보시겠습니다. 물질의 일반식과 그 명칭이 옳지 않은 것은 뭐 다른 건 다 맞는데 네, 이렇게 작용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산소와 이렇게 붙었을 때 얘를 이제 에테르라고 하죠. 네. 네. 알코올은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0. 지방적 탄화수 유도체 카복실산류, 에스테르류. 먼저 카복실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복실산류는 이제 카복식이 COH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이 약산인 아세트산 CH3COOH 그리고 벌이나 개미 네, 도간에 있는 이제 폼산 옛날에는 포름산이라고 했는데 폼산이라고 있어요. HCOOH 요게 이제 R이죠. 네, 그래서 R과 네, COOH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얘네들은 전부 다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네, 수용성이 강하고 물에 용해되면 당연히 이제 산성을 띠게죠. 약산성을. 예, 천연에 삽성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 숙지해 두시고요. 예, 이제 종류를 묻는 문제와 이 종류의 어떤 그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아세트산이 가장 대표적인 카복실산이고요. 뭐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꼭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폼산을 보실게요. 폼산은 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카복실산이라고 나와 있고
개미나 벌의 독침에 있다. 얘는 굉장히 그 산도도 생각보다 셉니다. 네, 얘는 약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원력이 되게 강해서 알데하이드의 특징인 응거울 반응을 얘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한 황산 등의 탈수제로 탈수시키면 일산화탄소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한 황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탈수제로 탈수를 시키면 이 폼산의 구조가 깨지면서 물과 일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 탈수제가 가져가죠. 그래서 결합을 이제 깨면서 물을 가져가니까 일산화탄소만 남아서 이게 생성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크릴산. 아크릴산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중합으로 주로 만든다. 그리고 공업적으로는 이제 아세틸렌의 카보닐화 반응으로 생성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테르류는 이 작용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탄화수소 있고 COO라는 그 작용기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테르류 같은 경우는 산과 알코올이 반응해 물이 빠져나오면서 생성된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휘발성 에스테르는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카복실산 에스테르, 인산 에스테르, 황산 에스테르, 아세트산 에틸, 메틸 에스테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는 너무 어렵고 문제 중심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학분석 기능사에 있어서 유기화합물 이 파트는 공부를 하고자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결국에 암기하고 이해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고 어떤 게 많이 중요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카복시기는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죠. 이겁니다. 자, 얘는 에테르기, 요거는 하이드록시기, 요거는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중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소량의 진한 황산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주 생성물. 얘는 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반응했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알코올과 플러스 이제 카르복시산 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에스테르화 반응이면 이 형태의 이런 식으로 붙은 그런 생성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에스테르화 반응 또는 에스터화 반응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물질을 저희가 찾으면 되거든요. 자, 2번 확실히 아니고요. 얘도 아니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면 에탄올이 C2H5OH 고 아세트산은 CH3COOH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여긴 나트륨은 아예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포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주 생성물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코올과
아세트산이 가지고 있는 그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3번이 답이겠죠. 네, 10-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화학식은 여기서 보시면 네, 1번과 2번과 3번 모두 작용기를 보셨을 때 얘는 카복식이고 얘는 이제 하이드록식이고 얘는 이제 포밀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 다 이제 OH, 즉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OH가 없어요. 얘는 에스테르 기반의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얘는 에스테르고 나머지는 하이드록시기는 알코올기에 가깝기 때문에 1번과 3번과 2번은 성격이 약간 유사하고 4번이 다르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방향족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이제 드디어 방향족 탄화수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기본 꼴인 이 벤젠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편합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모두 벤젠고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벤젠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하단에 설명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벤젠고리가 있고요. 특유의 향이 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방향족 탄화수소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결합에 따라서 이제 벤젠, 페놀, 톨루엔, 자일렌, 나프탈렌, 안트라센 등이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벤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벤젠은 이제 6개 탄소 원자와 이제 수소가 6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보면은 화학식에 나오죠? 6개, 6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이중 결합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이중 결합이 또 일로도 붙습니다. 네. 한 번씩 옮겨 다녀요. 그렇다라는 거. 자, 벤젠의 특징. 벤젠의 특징은 무색, 무극성의 가연성 유기물,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네,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왔다 갔다 하는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결합각은 120각도. 네, 탄소 원자, 수소 원자는 동일한 평면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탄소 원자들 사이의 결합 길이는 모두 같다. 이런 내용들 꼭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벤젠 고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벤젠 고리라고 하고요. 여기가 선이 하나니까 요건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선이 2개니까 이중 결합이에요. 원래 탄소가 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럼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탄소와 연결된 수소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이중결합이다 보니까 탄소도 6개만 결합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일결합이고 여기가 이중결합인데 다시 여기가 단일결합이 됐다가 여기가 이중결합이 됐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한 약식으로 이제 구조식으로 그린 게 이 육각형 그림이고 이 공명 구조가 된 것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게 그린 게 안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공명 구조를 반영을 한 벤젠고리를 명확하게 그린 그림 구조식이 되겠죠.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 보시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한다? 공명 구조라고 한다.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컨주게이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치환 반응에 더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환 반응에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친전자성 치환 반응 대표적인 반응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할로겐화 반응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지금 여기 붙은 수소와 그러니까 이게 염소 분자죠. 염소 분자의 이 염소 원자 하나가 서로 자리를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 철이 있는 가정 하에 이걸 이제 염소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벤젠이 이제 클로로벤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소가 붙어 있을 자리에 이 치환기인 수소 자리에 염소가 붙어서 이 CL이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화수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나이트로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도 이제 동일합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질산이잖아요. 네, 질산의 화학식이 HNO3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 네, H와 HO가 결합해서 물이 되고 이 NO2 네, 요 치환기가 이 수소가 붙어있던 요 자리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이트로 벤젠으로 바뀝니다. 네, 이런 네, 구조식을 지니게 되는 그러면서 물이 나오는 거죠. 설퍼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퍼나 반응도 여기 수소가 붙어 있었던 자리에 진한 황산은 H2SO4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네, SO3H 네, 기가 이 수소가 붙어 있었던 요 자리에 이제 붙게 되고 그리고 이 수소와 HO가 결합해서 이제 물이 생성되는 요 반응을 설펀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전자성 치환 반응은 크게 할로젠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 설펀화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반응물이 뭔지 치환기가 뭔지 정도를 숙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벤젠의 유도체, 벤젠 기반 화합물. 이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 명명하는 방법이 약간 관용적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굳이 중요하다고 하면 네, 이 구조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성질체가 각각 몇 개인지 그리고 이성질체를 가지는 그 유도체는 무엇인지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톨루에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의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소가 5개잖아요. 하나의 자리에 네, 이 메틀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의 여기서 메틀기가 붙은 형태를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네. 자일렌 보실게요. 자일렌은 이성질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소, 메타, 파라. 얘는 화학식을 보시면 탄소가 6개고 수소가 4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오소는 네, CH3 이렇게 붙은 거고요. 메타는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여기 붙었겠죠. 그리고 파라는 네,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이렇게 붙었겠죠. 그래서 오소는 1번과 2번에 붙고 메타는 1번과 3번에 붙고 파라는
1번과 4번에 붙습니다. 물론 이 1번이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절대적인 뭐 숫자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1번이라고 가정을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연속적으로 붙느냐, 다리 하나 떼어서 붙느냐, 아니면 두 개를 건너뛰어서 이제 중간에 붙느냐에 따라서 오소, 메타, 파라 세 개의 이성질체가 있다. 세 개의 이성질체를 가지는 벤젠의 유도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럼 자일렌을 선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프탈렌은 보시면 뭐 그 저기 하얀색 고체로 화장실에 예전에 많이 뒀었던 그런 그 화학약품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발암물질이고 해서 잘 안 두는데, 네, 나프탈렌은 이 화학식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이 벤젠고리가 두 개가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림을 제가 잘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고, 화학식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네, 이 구조식도 알아야 되고, 안트라센은 네, 이거는 탄소의 수가 가장 많죠. 14개, 수소는 10개. 얘는 마찬가지로 나프탈렌처럼 벤젠고리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얘도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성질체가 있다.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각 이 벤젠의 유도체 이름과 그리고 네, 구조식을 좀 숙지를 해두시면 네,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1-1번 다음 중 방향족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네, 벤젠고리가 있죠. 네, 이 벤젠고리 안에는 네, 그 공명 구조가 되어 있는 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메테인이죠. 그쵸? 얘는 다 단일 결합이니까 아닙니다. 네, 얘는 뭘까요? 에테인이죠. 에테인. 탄소가 두 개니까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에테인, 얘는 이제 프로페인, 다 단일 결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얘만 네, 공명 구조가 있는 벤젠고리가 있고, 이것을 방향족 화합물. 네, 이게 벤젠이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자, OMP 세 가지 이성질체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의 유도체는 무엇이냐? 이거 아까 제가 그 자일렌 설명하면서 그 이성질체 OMP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뭐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은 답이 3번이고요. 11-3번 다음 중 탄소와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 없는 물질은 결합은 이제 단일 결합과 네, 2중, 3중 뭐 이런 결합이 있죠. 단일 결합은 다 이제 시그마 결합이고, 2중과 3중 결합은 파이 결합입니다. 시그마 결합은 결합력이 굉장히 세요. 파이 결합은 결합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벤젠고리 안에 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벤젠과 페놀과 톨루엔, 얘네들은 다 벤젠고리가 있으니까 이중 결합이 있고, 그러니까 파이 결합이 다 있죠. 네. 반면에 아이소뷰테인은 네,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탄소 하나만 수소가 하나예요. 이 아이소라는 말이 붙으면 구조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다른 애들은 다, 네, 요건 아니죠. 네, 다른 애들은 다 수소가 2개씩 붙어 있는데, 예, 하나만 수소를 1개를 붙여 있는 형태를, 네,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뷰테이니까 뷰테인이잖아요. 뷰테인. 그러니까 다 단일 결합이고, 그리고 뷰테니까 탄소가 4개죠. 네, 그런데 그 중에 1개만 수소를 하나의 다리를 갖는다. 네, 그렇게 해서 구조식을 좀, 네, 이렇게 역으로 추론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답은 뭐 아무튼 4번이고요. 네, 그래서 얘는 다 단일 결합이니까 파이 결합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4번 벤젠골이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네, 톨루엔, 페놀, 자일렌 다 벤젠 있죠. 사이클로헥세인은 없습니다. 네, 답은 4번이에요. 얘는 다 단일 결합입니다. 네. 5번 나프탈렌의 분자식,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네. 탄소가 10개고 수소가 8개. 이 벤젠골이 2개 붙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안트라센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2 방향족 탄화수소. 이제 페놀과 이제 관련된 유도체가 나오는데요. 페놀은 이 벤젠고리에서 한 개의 수소가, 그러니까 치원기가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네, 여기 하나가 OH로 된 게, 네, 페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페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석탄산이라고 하고 특유의 이제 좋은 향이 있는데 몸에는 별로 안 좋아요. 무색의 결정, 휘발성, 화학적인 화상을 일으킨다. 알코올과 성질이 비슷하고 석유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들, 중독 현상 생기고, 아스피린, 제초제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 아스피린을 가지고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네, 정색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염화 제이철 수용액과 보라색 특유의 색을 띠는 정색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그 정색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과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 또는 이 정색 반응을 할 때, 네, 사용되는 약품은, 그러니까 페놀류의 정색 반응을 유도를 할 때 사용되는 약품은 무엇이냐. 그래서 네, 염화 제이철이거든요. 네, 이게 이름이, 네, 좀 헷갈립니다. 네, 이걸 부를 때 우리가 염화 제이철이라고 하고 3염화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쓸 때는 이렇게 써요. 헷갈리시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페놀을 만들 때는 이제 쿠멘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페놀과 아세톤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페놀의 유도체가 나오는데, 우선 크레졸은, 네,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여기 보면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에 붙은 위치에 따라서, 네, 오소, 메타, 파라, 이렇게 3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이성질체 있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크레졸입니다. 크레졸. 두 번째, 나프톨. 나프탈렌에서 유도해낸 무색의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도 이제 2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네, 이성질체 있는 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페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페놀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성이에요. 산성.
네, 기본적으로 산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산과 산이 뭐 반응을 하지는 않죠. 그리고 네, FCl3와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페놀류 정색 반응이라고 해서 특유의 약간 이 보라색 계열의 색을 보이는 그런 반응을 유도가 된다.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죠. 네. 산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킬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페놀류의 정색 반응에 사용되는 약품은 염화 제이철을 사용을 해서 정색 반응을 유도한다고 했죠. 보라색 계열의 그 색이 유도가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자색이라고 하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염화 제이철 수용액하고 반응을 했을 때 정색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기는 해요. 걔네들은 페놀 자체의 어떤 그 구조식 자체가 네, 이 그 벤젠고리에 OH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치환기로. 그래서 치환기 중에 OH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뭐 2번, 뭐 3번, 뭐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하나만 예를 들어 OH기가 아니라 뭐 이런 게 붙어 있다. 여기 뭐 OH가 있는 게 아니라 없다. 네. 그러면 답은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반드시 벤젠 고리에 OH가 붙어 있는 약품들은 다 정색 반응이 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핵심 이론 13. 방향족 탄화수소. 이제 카복실산과 아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뭐 암기를 하셔야죠. 벤젠고리에 이제 카복시기가 이제 붙어 있는 네, 그런 화합물로 알코올과 에스테르와 반응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족 카복실산의 종류는 벤조산, 프탈산, 살리실산 이렇게 세 개인데 그냥 설명 보고 어떤 게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숙지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방향족 아민과 염료, 아닐린. 아닐린이 이제 방향족입니다. 네. 방향족 지방족 아니에요. 시험 문제 이거 선택하는 거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화학식이 살짝 잘못됐는데, 네. 이게 방향족이면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고, 네. 여기에 NH2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럼 C가 4가 아니라 5예요. 네. 요 내용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닐린은 네. 이제 상온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뭐 무색의 투명한 뭐 액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얘도 이제 조금 독성이 강해서 몸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색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색깔을 네, 가질 수 있어서. 핵심 예제. 다음 중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방향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아민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네. 우선 답만 표시하면 아닐린이 답이고요. 아닐린은 구조식이 이렇게 벤젠 고리에 여기에 이제 아미노기가 붙잖아요. 네. 여기 붙은 게 이제 아미노기가 있느냐, 아미노기가 없느냐. 아미노기가 있으면 방향족 아민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닐린이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 아미노기가 없죠. 근데 아닐린에는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답은 4번입니다.